지하 요즘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건강법에 대해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걸 위주로 6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것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없애보면 그것을 없는 상태로 만들면 알 수 있죠. 산소가 없으면 3분 안에 죽고요. 물을 안 마시면 3일이면 죽고 그다음에 뭐 잠을 안 자면 한 7 일이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맑은 공기는 뭐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하나씩 짚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 마시기를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자꾸 감기 걸리면 물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그 인체에 있는 그 효소들이 가수분해 물이 가해지면서 그 단백질이나 몸의 효소가 더 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인이 1.45 리터 정도가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소비되는 양이 그거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 하루에 약 한 2 리터 정도를 마시고 있어요. 뭐 사람의 체중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좀 비만이어 가지고 70kg대다 보니까 2 리터를 마시는데 적절히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잠을 자는 거는 하루에 얼마나 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의학 논문에 나와 있는 게 6에서 8시간이에요. 음. 보통 평균 7시간을 가장 추천하고요. 최소 6시간 이상 자는 걸 추천하죠. 6시간 이하로 자면 몸의 여러 가지 심혈관계라든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요. 또 8시간 이상 자게 되면 너무 많이 자게 돼서 몸의 기능에 또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7시간 추천이고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또 잠을 자게 되면 휴식이죠. 휴식을 취해야 몸의 부교감신경 우리 그 지구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상 긴장해 있잖아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스톱워치에 보면은 15분을 맞춰 놨어요. 여기 보면은 보이나? 네, 15분 맞춰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15분이 작동을 하죠. 이거 왜 맞춰 놨냐면 낮잠 자려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약 그 15분 정도 걸어요. 걷고요. 걷고 나서 15분 정도 반드시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럼 5분에서 10분이라도 잠깐 쪽잠이라 그러나 잠깐 휴식을 취하세요. 자주 휴식을 취해야지 그 부교감신경, 응? 그러니까 이완신경이죠. 교감신경은 긴장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이완신경인데 이완을 자꾸 해줘야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그 자극이 많아서 신경이 곤두서 있어. 이완이 충분히 되어야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밥 먹고 소화시키는 거나 외부의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 왔을 때 싸워서 이기는 면역 기능이나 소화 기능이나 면역 기능은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키는 방법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자고 틈틈이 쪽잠이라든가 휴식 취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대도 가지고 다니죠. 안대도 가지고 다니면서 제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는 2개씩 있어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하철 탈 일은 저는 없지만 혹시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더라도 저 혼자 안대 쓰고 휴식을 취하죠. 그래서 휴식을 좀 많이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음식인데요.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드시고요. 뭐 일반적인 식사법에 준해서 잘 드시면 돼요. 그 불로장생 탑시크릿의 식사법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밥 먹고 나서 빈속이 아닌 그 밥 먹고 난 상태에서 비타민 C를 꼭 드세요. 비타민 C 한 알에 뭐 1000mg짜리 하잖아요. 그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고용량 요법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보통 1000mg 정도를 밥 먹고 나서 바로 드세요. 비타민 C라는 게 아스코빅 엑시드잖아요. 아스코빅산이라는 건데 이게 인간의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C가 그 감기 예방,
더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폐에서부터 작동을 하잖아요. 폐렴 증상으로. 그래서 감기나 어떤 그런 폐렴 뭐 요런 쪽에 그 방어력을 키우는데 비타민 C가 좋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꼭 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하루에 3알 정도 먹어요. 뭐 이광재 교수님 보면은 더 많이 뭐 1000mg까지 먹으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고 다만 그 500 식사 1회당 500에서 1000mg 정도를 먹고 비타민 C를 그렇게 먹고 나면 2시간 뒤에 최대 활성화가 되고요. 한 6시간 정도면 그 체내 그 양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3끼 밥 먹듯이 비타민 C를 드시면 돼요.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렇게 3번 정도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냉온욕인데요. 뭐 사우나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꼭 가고 있어요. 어, 최대한 안전하게 뭐 실내니까 실내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옷 벗고 마스크 벗고 숨 안 쉬고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탕 안에는 그 습도가 되게 높고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확률이 매우 적은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냉온욕을 하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신경계가 이 조절 기능이 향상되죠. 그래서 냉온욕을 제가 일주일에 한 지금 하루에 한 번씩은 못 가고요.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꼭 가고 있어요. 그래서 냉온욕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거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이제 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끊어놓긴 했는데 그 뭐죠? 헬스 하는 거 끊어놓긴 했는데 이게 실내라서 실내에서 그렇게 뛰면서 숨을 많이 들여 마시면 좀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실내에는 안 다니고요. 그냥 실외에서 산을 이렇게 오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해줘야지 몸의 모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외부 물질이잖아요. 외부 물질이 왔을 때 음? 그냥 몸에 왔는데 외부 물질이 오면 포린 바디라 그래요. 왔을 때 그냥 이상한 세포가 있네 하고 몸 안에서 박테리오 파지라든가 뭐 대식 세포라든가 몸 안에 면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자체적으로 몸의 면역 기능으로 잡아먹어서 소멸시키고 분해시켜 버리는 기능이 있죠. 그게 인체 면역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트럼프가 왔을 때 마스크 아무도 안 끼고 있잖아요. 왜?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어려서부터 온갖 그 더러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지구상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그 뭐지? 뭐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거는 설 자리도 없어요. 오면 바로 잡아먹혀요. 바로 그거예요. 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그 상태로 바로 해체시켜 버리는 그 상태가 최선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최대한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그게 1순위 아니겠어요? 몸 상태를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거. 그 다음 이제 2순위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 안에 그 RNA가 있어가지고 그 RNA 정보에 의해서 분열을 하든가 또는 이제 그 RNA 바이러스에 담긴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 이게 이제 바이러스 그 RNA 시퀀스라면 거기 정보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나 그 독성을 내뿜은 효소가나 단백질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요런 작용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상한 병원성을 가진 것들이 공격성을 띠겠죠. 이때 어떻게 돼요? 몸에 어, 면역 작용이 작동을 하면서 발열 반응, 몸에서 뭐 41도 정도의 몸의 고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해열제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열이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물을 먹고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왜? 몸에 그 면역 기능이 체온을 올려가지고 바이러스 세포를 죽이려는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를 놔두고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도록 놔두게 되면 몸 자체적으로 바이러스를 모두 소멸시키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죠. 여기서 이겨내면 어 음 다시 이제 정상인 상태로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막는 게 좋겠죠. 왔을 때 몸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 바이러스나 외부 물질을 소멸시켜 버리는, 이게 최선의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 걸리는 사람보다 낫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매우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음? 오자마자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포착하자마자 소멸시켜 버리게, 이렇게 확실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첫 번째로 하시고요. 두 번째로 뭐 실내라든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외부 감염원이 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차단시켜 주는 게 좋겠죠. 오늘도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칠게요. 치하.